자, 시작합시다. 다음 주제로 갑시다. 다음 24페이지로 오신 다음에 저 좀 쳐다보도록 하죠. 가계이등분선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정확한 명칭 풀네임은 뭐냐면 삼각형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있어. 내각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알죠? 안에 있는 값에서 내각이라고 하지. 그럼 반대되는 얘기가, 잠깐 참고만 해봐. 옛날에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이라는 개념도 교육과정에 있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생 때. 근데 얘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이 얘기는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 이따 뒤에 보면 문제도 있는데 그거 빼고 갈 거야. 내각의 이등분선 이제 교육과정인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적인 모든 삼각형에서 다 통용되는 얘기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꼭지점을 하나 잡아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꼭지를 잡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을 갖다가 제가 반으로 자르는, 이쪽 각이랑 이쪽 각 x라고 했을 때 각이 같도록 하는 이 보라색 선을 갖다가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가계이등분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주제들은 사실 되게 많거든. 어떤 거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또 기하적으로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랑 연관될 수밖에 없냐면 내심이랑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너 내심이 뭔지 알아? 각을 저희 뭐야 내저번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죠. 근데 내심이 정의가 뭔지 아세요? 살짝 메모해둘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하죠. 일단 가계이등분선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기하적인 특징을 알아야 되고, 다음 내심 관련해서 연결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이제 기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 여러분들 이제 아실만 한데, 뭐 이제 중학교 때 심화학습 좀 하셨으면 공식 외우고 있지 않나?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C고, 이 길이가 D라고 할 때 어떤 비율 관계가 성립하죠? A 대 B는 C 대 D라는 비율 관계가 성립함이 알려져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쓰는 공식이 한다 해도. 예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중선 정리 얘기했잖아. 얘도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 인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논리적 실수가 뭐냐면, 뭔가 이제 각을 이등분하잖아. 각을 이등분하니까 뭔가 여기도 절반이지 않을까, 이런 좀 논리적 오류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점 아니야. 비율이 일치한다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 주제가 왜 여기에 나왔을까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지난 시간 얘기로 두 점 사이의 거리로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즉 A랑 B를 수치화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비율이 여기에서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너랑 너의 1C 대 D 내분점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서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관련해서 얘를 갖다가 저희는 내분에다가 연계해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필수 예제 5번에서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 문제 한번 읽어봐. 자, 볼게. 문제가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하고요.
점 A, 점 B, 점 C를 모두 다 제공을 했습니다. 삼각공점 다 제공했고요. 각 A를 2등분하는 선을 하나 그어서 선분 BC랑 만나는 D 포인트 D라고 하고 D를 구하시고 이런 문제니까 자, 여러분들이 쓸 거는 각 A 등분선의 성질을 쓰겠다라는 얘기야. 뭐부터 구하셔야 되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각각의 길이 먼저 구하면 이 길이는 루트에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5고 그 길이는 5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자리도 구해볼게. AC 길이, X 길이 차이 6 납니다. 36 더하기 Y 길이 차이 8 나니까 64 루트 100이고요. 연산하시면 1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지금 5대 10, 즉 1대 2가 되잖아. 그럼 밑변에서도 이 자리랑 이 자리의 비율 관계가 몇이란 얘기냐면 1대 2로서 유지가 된다라는 게 각의 등분선의 기하적인 특징이야. 그러면 계산은 D는 BC의 몇 대 몇 내분점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일까? 1대 2 내분점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 내용이 좀 어렵진 않죠. 1대2 내분점 잘 구해봅시다. 1대1 내분점이니까 3분의 들어가시면 되고요. 7 빼기 4니까 3 마이너스 3 더하기 2 하시면 마이너스 1고 정리하시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바로 점 뒤에 좌표가 된다. 하실 수 있겠죠? 하나 연습해보자. 뒤가 아니라 밑에 있는 건 숙제로 하고 어디로 가냐면 어디더라? 까먹었네. 유형북이었던 것 같다. 유형북의 9페이지에 17번 유형북 9페이지에 17번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잘 따라와. 17번 풀어라. I가 뭐해? 내심. 내심이래. 그 다음에 직선 AI를 그어볼까? 직선 AI를 이렇게 그었어. 그때 BC랑 만나는 교점의 요 좌표를 구하세요 이런 건데. 그럼 이 파란색 선이 뭐라고 봐야 될까? 각의 이등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 교점이기 때문에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 같다 정도를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심의 정의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 연산할 만한 거는 이거라고. 일점 비율 관계가 성립한다.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잘 구해서 여기에 비율 관계로 그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길이는 얼마냐면 2루트 5니? 네. 자, 이 길이는 얼마니? 3루트 5니?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길이가 몇 대 몇? 2대 4. 여기서도 2대 3의 비율 관계를 가질 거니까 당신들이 구할 이 좌표는 이 점과 이 점의 2대 3 내분점이 된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B -2, -1과 C 5,3의 2대 3 내분점을 구해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연산 잘 하고 마무리합시다. 5분의 10 빼기 6 6 빼기 3 이렇게. 그래서 이거 바로 내심이고 두 개 넣으시면 5분의 7. 됐지? 다시 개념북으로 와주세요.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25페이지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인데 지금 저희가 4가지 정도 점검을 했어요. 내분 공식 어떻게 쓰냐, 길이 비율 갖다가 기하적 의미로서 어떻게 체크할 거냐, 그리고 관련해서 활용되는 파트 2개를 유형으로 확인을 했는데 재밌는 게 이 무게중심은 단원이 따로 파져 있지. 그만큼 중요하고 내용도 많다라는 얘기야. 따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자, 관련해서 무게중심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다 전공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의 사실관계랑 이거를 이제 평면좌표에서 내분 관련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한 번에 다 정리할 거니까 일단 잘 보고 필기를 잘 해봐. 자, 무게중심인데 정확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야.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정리를 해볼 건데요. 무게중심은 정의가 있죠. 그래서 정의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언급을 할 건데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삼각형의 오심 중에서 3가지 외심이랑 내심이랑 그리고 지금 얘기할 무게중심 3가지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언급을 합시다. 내심은 방금 했는데 정의가 뭐였죠? 각의 2등 분선의 교점. 내심은 외심은 뭐야? 저기 뭐야 수직 2등 분선의 교점. 교점. 쓰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무게중심은 뭐의 교점이죠? 중선의 교점이죠. 일단은 3가지가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건 사실 우열을 가릴 수 없어. 셋 다 너무 중요하고 학교 시험에 셋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무게중심 관련해서 내용 정리를 해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중선의 교점이라는 것부터 이렇게 얘기해보자.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할 때 중선이라고 하는 거는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꽂은 걸 갖다 중선이라고 하죠. 자,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꽂은 걸 중선이라고 하고, 이 중선들은 몇 점에서 만나는 것이 알려져 있다고 했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 알려져 있고, 자, 이 무게중심을 갖다가 뭐라고 앞으로 표기를 할 거냐. 무게중심은 보통 알파벳 못 쓰는지 알아? 자, 무게중심은 보통 대문자 G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들이 이제 이런 거야. 일단은 여기가 다 길이가 같다. 길이 같고 길이 같고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도 비율 관계가 정해져 있지. 자, 잘리는 이 3분. 긴 거 대 짧은 거가 항상 2대 1 비율을 가지고, 자, 여기서도 당연히 2대 1 비율을 가지고, 여기서도 2대 1 비율을 가진다라는 걸 학습을 하셨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게중심은 넓이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 모든 쪼개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들이 다 어때? 같다라는 것도 있지.
좌표니까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다라는 사실관계도 있죠. 자,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무게중심이고 도형적인 관점으로 뭔가 이렇게 나오잖아. 저희는 이걸 갖다가 이제부터 단원이 평면좌표니까 당연히 뭐 할 거냐면 평면좌표에서 좌표화 할 겁니다. 자, 봐봐. 그림 다시 그려줄게. 자, 이제 삼각형에서 우리가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있다라고 할 때요. 자, 이제 좌표화 할 거야. A를 x1, y1이라고 하고요. B를 x2, y2라고 하고요. C를 x3, y3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면좌표에 올라가 있는 삼각형의 무게 중심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건데 이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증명 살짝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정의를 쓸 거고요. 자, 이렇게 중선을 하나만 그어보자. 그러면 우리 이 점은 중선이니까 너랑 나랑 길이 같은 거고 얘가 당연히 중점이죠. 자, BC의 중점 한번 구해볼게.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x끼리 더하시고 x2 더하기 x3 y끼리 두 개 더해주세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구하고자 하는 무게중심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고 보니까 자, 얘랑 길이가 몇 대면서 일정하다고? 2대 1로 일정하다 이거지. 즉 우리는 이 점이랑 이 점에 2대 1 내분점을 구하면 그게 그냥 무게중심이 되겠죠. 자, 공식 한번 씁시다. 자, 2대 1이니까 이렇게 쓰자. 분모는 얼마 될 거 같냐면 2대 1 내분점이니까 분모는 3이 되겠지. 나 공식 얘랑 곱하면 2가 약분되면서 뭐가 남니? x2 더하기 x3 남죠? 얘랑 x1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x1 이렇게. y축 마찬가지로 2랑 얘랑 곱하면 2 약분되면서 y2 더하기 y3고요. 그 다음에 얘랑 y1이랑 곱해서 더해주시면 이게 그냥 공식의 완성이죠. 공식 굉장히 어때? 쉽지? 자, 그냥 세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눴다. 세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눴다니까 그냥 세 꼭지점에 뭘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편할까? 그냥 평균 구하면 된다라고 보면 돼. 그냥 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니까 평균 구하면 그게 무게중심이 돼요. 아, 그러면 내용적으로 삼각형의 무게중심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공식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도형적인 부분을 접목시켜서 이 내용을 갖다 물어보기도 하고 자, 얘 갖다가 변별력을 또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서 낼까? 잘 교차해서 둘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식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되고 공식 당연히 아셔야 되지만 도형적인 성질도 일단 다 알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개념까지 추가할 수 있어. 약간 좀 활용되는 부분인데 문장을 써줄 테니까 잘 이해해봐. 각 변을 일정 비율로 내분한 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자, 뭐랑 같냐면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같다라는 게 있거든. 아우 길다.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간단해. 뭐냐면 삼각형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일정 비율로 내분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m 대 n으로 왼쪽 위에 선분을 내분했다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동비율로 m 대 n으로 내분했다고 보고 자, 이쪽 m 대 n으로 똑같은 비율로 내분했다라고 하면 내분점이 지금 몇 개가 생기냐면 얘랑 얘 세 개가 생기지. 그럼 이 세 점을 연결해서 나오는 삼각형이 새롭게 제작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라는 거냐면 이 하얀색 삼각형 AB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을 구해보면 무엇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냐면 초록색 DEF라고 할게요. 삼각형 DEF의 무게 중심이랑 뭐 하더라 라는 개념이 되면 일치하더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일정 비율로 선분들을 내분했을 때 나오는 새로운 이 내부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본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얘도 일단 도형적 특징으로 알고 있어요. 자, 정리할 거 정리해봐. 자,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다 나올 수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뭔데? 민지가 게임을 하고. 그럴? 아니요, 그럴은 아니고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디스코드에서 게임한다고 뜨네요. 아휴, 개자식. 자, 내용 잘 정리하신 분들은 25페이지 1밑에 개념 체크 한번 해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1밑에 개념 체크 살짝 돼.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된다는 걸까? 3으로 나누면 돼. 그러면 1번은 4,3, 2번은 2,2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신들이 개념 체크 이거 문제 풀어보니까 이거 갖다가 내용을 변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느껴지지. 공식이 너무 쉽잖아. 뒤에 좀 넘어가 보면 필수 예제 6번 한 번만 풀어보고 도형 관련해서는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필수 예제 6번 한번 해볼게. 쉬운다. 잘한다. 무게중심 한번 구해보자. 3분의 x끼리 다 더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1 y끼리 다 더합니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7. 자, 여기에 원점이 되라. 즉 0,0이 돼야 되니까 니도 0이고 니도 0이어야 된다 푸시면 되겠죠. 답은 알아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이렇게 좌표에서 그냥 구해라 라는 거는 사실 많이 없고 맨 밑에 있는 6-3번 한번 먼저 해볼까? 다 동비율로 내분해 각각 2대1로 내분한 점의 무게중심이니까 그냥 뭐의 무게중심이랑 똑같을까? ABC 무게중심 똑같아요. 지금 이거 2대1 내분점 구하고 있을 필요 없어. 그냥 ABC의 무게중심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2,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6-3번은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같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되고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내용적으로 뭔가 많은 것 같긴 한데 난이도가 너무 허접해요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 그게 이제 뭐냐면 11번이야. 자, 뒤에 28페이지에 11번으로 와서 당신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좌표 평면에 막 예쁘게 찍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 저 때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었어요. 꼰대 같네. 선택 과목? 과학 4개 다 했고 수학도 다 했고 선택이라는 게 없어. 너네 이제 고2 때 미적분 2 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좀 헤비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학교 지정이에요? 상담이 학교 지정이에요? 하수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 2 있긴 했습니다. 고2 때 하잖아. 그치? 네네. 2학기 때문에. 선택 과목? 기하 선택했니? 선수학 하나. 그래? 기하는 사람. 제가 그 선택했던 게 기억이 안 나긴 한데 아마 기아가 넣었던 것 같습니다. 기하가 학교에서는 학통이어서. 그러니까 너네 수능에 뭐 나오는지 알죠? 여러분들 이제 개정됐잖아. 수능이 이제 대수랑 미적 1이랑 확통이랑 기하 나오죠? 이게 나오지? 미투는 안 나오고 수능 볼 거면 사실 기하를 공부해두는 게 좋은데 우리가 수능을 아예 안 보고 갈까 봐요. 수능을 안 보고 간다는 거는 무슨 전형을 써야 돼? 학생부 일단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수능을 안 본다는 건 사실 보통 얘는 한양대나 이런 데를 좀 제외하고는 못 쓰죠. 왜냐면 수능 뭐가 있어?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죠. 교과도 사실 학교별로 있지. 그 수능을 한 몇 퍼센트가 다르니까 몇 퍼센트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를 몇 퍼센트 해서 이렇게 뽑기도 하죠. 물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이거 100%만 하긴 하지만 고려대가 아닌가? 연대다. 서울대랑 연대랑 한양대다. 아무튼 그러니까 수능은 이제 보셔야 되는 과목이 맞고 그리고 이 교과 내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학교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하는 게 좋지. 수능 최저 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어쌤 전에 언어를 잘하니까 저는 국어로 맞출 겁니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국어는 진짜 편차가 심해요.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1등급부터 3등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확실한 수학 그리고 탐구 그리고 영어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아. 국어는 약간 운이 좀 있어서 음칠비나 아무튼 힘들 건 뭐해? 물화생지 확통 위적 기하 다인적 다음 업데이 문제 풀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게중심 관련해서 문제를 푸실 때 늘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내가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기하적으로 접근을 해서 푸는 게 맞을까고 이 멘트가 사실 이 공수트의 1단원 도형의 방정식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많이 없지만 내용을 정리할 때마다 자, 이런 도형에서는 이런 공식이 있고 기하적으로는 이런 특징이 있다. 둘 중에 뭘 쓸지 판단하는 게 이번 단원의 사실 핵심이야. 이게 어려워.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내가 이걸 공식화해서 풀 건지 기하적 도형으로 풀 건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나중 가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막 니네가 공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 친구가 그림으로 딸깍 풀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 죽어도 안 보이는 것들이 공식으로 딸깍해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핵심인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이제 둘 다 보여드릴 거예요. 공식으로도 해볼 거고 도형적으로도 해볼 건데 도형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진짜 아기 때 삼각형에서 중점이라고 하면 정리가 하나 있는데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해서 알고 계십니까? 뭐예요? 삼각형이 있고 왼쪽이랑 오른쪽의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면 어떤 게 성립하지? 저 뭔가 닮은 길이가 1대1, 1대1이다. 그래서 활용되는 부분은 뭐야? 이거 선을 어떻게 연결해도 무조건 1대1. 어디를 연결해도 1대1. 반드시 죽을 때까지 1대1, 계속 1대1이라는 사실이 있죠. 이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 그 문제를 보자마자 자 얘랑 얘가 중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게 1차적인 얘기거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합관계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는 당신들한테 PQ에 뭘 구해봐라 라고 준다라는 걸까? PQ에 뭘 구할 수 있는 상태야? 중점 구할 수 있는 상태죠?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점이라며. 합구조를 줬으니까 중점을 준 거야. PQ의 정중앙에 몇 콤마 몇이 있는 걸까? 마이너스 2분의 1, 2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러면 지금 무게중심을 구할 건데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 쓸까 하고 보니까 지금 이게 중점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A에서 중선을 떨구면 정확히 어딜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포인트를 지날 수밖에 없지. 중선을 임의로 제작할 수 있다. 그럼 봐라. 우리 2점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중점 연결 정리 쓰면 돼. 뭐냐면 얘가 지금 중점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길이가 어떻다? 같다죠. 즉 이 점이 너랑 너의 무슨 점이 되는 걸까?
중점. 중점이 된다는 거야. 음. 그러면 봐봐. 너랑 너의 평균이 되는 좌표가 너란 얘기야. 암산을 해볼게. 더해서 2로 나눈 게 너야. 그럼 더한 게 x좌표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지. 네. 이해합니까? 평균이 2입니다. 그럼 더해서 얼마여야 돼요? 더해서 4여야 돼요. 더해서 4여야 2로 나눠서 2니까. 그럼 몇일까? 마이너스 3이겠죠? 3. 자, 이래야 평균이 그렇게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게중심이라는 건요, 이 중선의 몇 대면 내분점 구하면 될까? 2대1 내분점 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1,7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2대1 내분점을 구하시면 무게중심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얼마니? 6에 7 넣으면 3분의 1이다. 그죠? 아니? 이게 이제 그림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런 그림 관계를 따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학교 시험 보실 거고 어려운 문제도 보실 건데, 도형 관련해 접근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아. 자, 그렇다고 공식이라는 걸 또 등한시하면 되냐? 그건 안 되니까 공식으로 했을 때는 어떤 풀이가 가능한지도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봐봐. 지금 제가 무게중심을 구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점 B를 A, B라고 잡고 점 C를 C, D라고 잡았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식들을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제일 먼저 당신이 너랑 너의 중점이라는 걸 써볼게. 그러면 더해서 2로 나눈 게 이 좌표가 돼야 돼. A-1을 2로 나눈 게 x1이고, B 플러스 7을 2로 나눈 게 y1이다. 중점관계 괜찮죠? 이쪽에서도 중점관계로 식을 만들어보자. 자, 너가 당신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눈 2분의 C-1이 x2고 2분의 D 플러스 7이 y의 2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합 제시하고 있으니까 각각을 이렇게 더해서 연산을 해보고 싶어. 자, x1이랑 x2 더해보면은 2분의 a 더하기 c 마이너스 2인데, x1이랑 x2 더했을 때 실제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정리하면 a 더하기 c 빼기 2가 마이너스 2고 a 더하기 c가 0이다라는 사실관계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얘랑 얘도 더해볼게. 이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14인데, y1이랑 y2 더하는 거는 4라 그랬으니까 b 더하기 d는 마이너스 6이다라는 관계, 이렇게 두 개를 얻을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무게중심의 좌표 또한 공식으로 가본다면 3분의 각 꼭지점의 좌표를 더하시면 되니까 a 더하기 c 마이너스 1이고 b 더하기 d 더하기 7인데, 이 값과 이 값을 알고 있다로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뭔가 이상한데? 알아? 어느 부분에서 이상하신가요? 여기랑 여기랑 답이 다르잖아. 그런가요? 여기 맞는 게 아니야. 뭐 잘못 써? 저 마이너스 1 맞나요 혹시? 어디? 저기 뭐야, 이거? 그 위에 거, 저기 뭐야, 주황색 부분 마이너스 1 아니지 않나요? 맞잖아. 맞아요? 아니잖아. 0이잖아. 이런. 답 수정 좀 할게. 미안해. 이 0이지. 맞죠? 3분의 마이너스 6. 미안해. 그럼 이게 맞지? 자, a 대신에 0이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b 더하기 d가 마이너스 6이니까 7이랑 합치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공식화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이제 공부의 포인트가 뭐라는 거냐면, 당신들이 시험지에다 빼곡하게 이시라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누군가는 30초 만에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편차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공부할 때 너무 공식에 매몰되는 경향은 없으셔야 합니다. 됐죠? 잘 연습하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13번 문제를 한번 더 해보면은 이 말이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다. 우측에 13번도 해봐. 일단은 여러분들 뭘 느껴보시면 되냐면 이게 B를 뭐 A, B, C를 C, D로 잡았을 때 식을 쓰다 보면은 겁나 풀기 싫죠. 공식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식도 복잡하고 이런 거는 좌표화해서 풀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사실 이제 한 문제밖에 못 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도형적인 관점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 자, 선행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중3-2에 삼각비라는 파트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런 거 확인하지 않니? 예. 직각삼각형에서 60도가 있고 30도가 있고 얘네들은 변의 길이 비율이 알려져 있다라는 게 있죠?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거기는 2고 네? 거기는 1, 1이고 거기는 루트 3이고 요 이제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명확한 중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죠. 이 내용을 좀 사용을 할 건데 봐봐. 지금 A가 정삼각형에서 여기라고 가정을 하고 무게중심 관련해서 좌표를 그냥 제시를 해요. 무게중심이 이제 0,0이야. 그럼 이제 나머지 꼭지점이 뭐 B고 C고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게 일단 정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일종이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A에서 G를 연결한 게 중선이잖아. 중선이 정중앙에 떨어질 거고 몇 도일까? 90도인 게 당연하죠. 정삼각형이니까. 이 순간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답이 나온 것 같거든. 봐봐. 당신들 이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예.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에 16 더하기 16 4루트 4루트 1한다. 잘 생각해봐.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몇 대 몇이 알려져 있어? 2대 2대 1이 알려져 있어. 이 길이 얼마일까? 저희가 2루트 2루트 2가 되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정삼각형의 중선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6 루트 2라는 길이를 가지지. 그러면 얘랑 얘의 길이 비 2대 루트 3 그쵸? 저기 2대 1대 루트 3이야. 2대 루트 3
그러면 이 길이는 기존 길이 6루트 2에 2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나오겠죠. 끝. 쉽겠니? 연산하시면 루트 3분의 12 루트 2가 될 거고 유리화는 당연히 해야겠지. 위아래 루트 3 곱하면 6분에서 4루트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자, 이걸 갖다가 좌표화해서 공식으로 풀고 있으면은 지나가던 옆에 학생이 보고 비웃습니다. 그런 기회는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도형으로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끝이야. 평면 좌표에 나올 수 있는 기본적으로 교과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얘기들은 다 끝이거든. 오늘 내분점과 관련해서 다 얘기를 했어. 위에 12번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외곽의 이등분선이라는 건데 여기 이제 X표 치셔도 괜찮아요. 외곽의 이등분선은 교과 빠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도형이냐 공식이냐의 싸움으로부터 당신들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유형복으로 오면 유형복 8페이지로 와서 12번 문제를 보면서 배운 내용 중에 어떤 걸 써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학력평가 기출 문제입니다. 8페이지 12번 해보자.
같이 해볼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버릇이 잘 잡혀 있는지 한번 볼까? 우와. 버릇이 없는 거 바꿨을까? 너는 평행선 나오면 뭐하냐? 평행선 나오면요. 각이 저기 뭐야. 반드시 같은 같은 각을 네. 표시하죠. 자, 이게 평면 도형에서 진짜 개 중요. 그냥 기본 오브 개 기초 태도야. 평행선이 보이면 똑같은 각을 표시하는 게 약간 기계처럼 나와야 된단다. 평행선이 나왔는데 침 흘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같은 각을 표시해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잘 습관화하세요. 그럼 평행선이 나와서 같은 각을 표시한다는 거는 사실 어떤 결론을 보려고 하는 거니? 닮은 구조가 도형에 녹아들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같은 각을 표시해서 닮은 구조 본다는 건 정확히 사실은 AA 닮음이 존재하는 걸 보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평행선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같은 각을 표시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쪽이랑 이쪽이 뭐 동의각으로 같다 이 정도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 각이랑 여기 각도 일단 같다 이거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게 일단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닮은 구조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밑에 생기는 삼각형이랑 전체 거대한 이 큰 삼각형 ABP가 일단 닮음이구나 인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해당 좌표를 구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나와 있는 단서는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갖다 활용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보니까 이 길이는 정확히 수치화해서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얘랑 얘 사이의 거리잖아. 그러면 16 더하기 9니까 25고 이 길이가 5인데, 그럼 이 길이도 정확히 얼마야? 5였다. 두 개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조금은 기분이 좋아지는 부분이, 이 좌표도 나와 있으니까 얘랑 얘까지의 거리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길이 또한 알아낼 수 있고 그 구조가 보이죠? 좀 닮은 관계로서 뭔가 명확하게 식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A분으로. 얘랑 얘 거리 한번 구해볼까? 5 차이 나고 12 차이 나니까 5대 12 대 13 구조로서 전체 길이가 얼마? 14. 그럼 이만큼이 8. 그럼 이 순간 닮은 관계로서 얘랑 얘의 길이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8대 5로서 유지됨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즉 정리해서 쓰자면 BP의 8대 5 내분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C 6,2다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여기로는 내분 공식을 잘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 마무리할게요. BP의 8대 5 내분점은 숫자가 좀 거지 같긴 하겠다. 13분의 8대 5 합시다. B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고 P가 A, B야. 8대 5 내분 8A 빼기 10. 숫자가 Y라네. 8B 빼기 30. 자, 요게 바로 몇 콤마 몇이라? 6,2로서 계산이 되어야 한다. 자, 계산 마무리 할게요. 자, 8A 빼기 15가 13에다가 6 곱한 78이면 되니까 A는 93을 8로 나눈다 이렇게 될 거고, 8B 빼기 35는 26인 거니까 B는 35 이항하면 61이고 8로 나누면 8분의 61 이렇게 되겠죠. 자, 최종답은 A 빼기 B니까 8분의 얼마냐면 30이 깔끔하네. 최종답은 약분해서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야 되는 거는 요거 중학교 2학년 때 버릇이 잘 안 들여져 있으면 얘는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도형 관련해서는 배수라는 과목에서 2학년 1학기에서 또 핵심이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둡시다. 10분 쉬었다 할게요.